어제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가 전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고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동네 병의원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여기에 권리대회에 참석할 의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휴진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개원 의사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초강수라고 할 수 있겠죠. 휴진 병원이 30%를 넘게 되면 오후에 체증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대 정원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역시 지금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해서 이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고 또 진료를 취소하게 되면은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한번 정부가 재미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의사들한테도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의사 10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네 회사 약을 쓰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았다거나 골프 접대를 받았다거나 또 다른 선물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일명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현재까지 이 수사로 입건된 의사 수는 14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경찰청장이 14명에 그치지 않고 1000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숫자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1000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사 1000명 다 입건하고 기소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또 하필 이런 시기에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걸 내놓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안고 있다가 갑자기 의료계 파업 이러니까 수사 너희들 1000명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 압수수색 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려제약만 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의사들은 좀 위축될 수가 있겠죠. 연구하는 의사들도 많이 받거든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리베이트.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들 그럽디다.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제약회사 직원들이 리베이트 나눠주러 다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지금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1000명이 다 입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것은 협박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속 수사해 오던 것이지 의정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의사들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일을 잘해야지. 평소에 수사도 잘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의사 너희들 현재까지만 해도 1000명 내가 입건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 다 털어. 그러면 너희들 모두 다 입건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의사들이 쫄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휴진에 들어가고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무기한 휴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균관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요. 그러면 이게 환자들만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손해가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사들한테만 너희들이 병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료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정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이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의사들을 달랠 줄도 알아야 되고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그것이 정부지. 무작정 나 2,000명 늘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 그럼 의사들이 따릅니까? 대화를 했어야지, 대화를. 증원 로드맵이라든가 필수 의료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 수가. 그러면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사자인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왜 의사 늘리는데 정부와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부족하니까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역시 정치 아닙니까? 그 정치를 모르는 것들이 행정부에 처자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욕골이 되는 거예요. 용산에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2,000명 늘려. 그럼 늘립니까? 의사들 물론 나쁘죠. 그러지만 정부는 좋습니까?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을 비롯해서 그 차관 일 잘하고 있습니까? 그 차관은 의사를 또 의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됩니까 의사들한테? 아프면 다 가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막 원장님 하면서 의사라고. 의사를 그렇게 폄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응? 의료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누구든지 다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지금 환자가 아닙니까? 저도 환자예요, 환자. 예, 의약 제약 먹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환자란 말이에요. 중증 환자들 어떡할 겁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못 풀면서 밥이 넘어가고 술이 넘어갑니까 지금? 그러면 나와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란 말이야. 물론 올려준 적은 없으니까 내려올 건 없겠지. 그냥 들어갔으니까 나오란 말이야. 일을 못하면 나오세요. 나와 막 이러니까 나한테 왜 반말하냐고 막 사람들이 또 이러던데 저도 좀 약간 싸가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서 반말이 자꾸 나와. 이상한 놈들 만나면 반말이 나오고 훌륭한 분들 나오면 존경과 존중의 말이 나옵니다. 저는 뭐 아무한테나 말 올리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이상한 놈들한테는 말 내리고 막 하고 훌륭한 분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제가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의료 이 의정 갈등 제대로 해결 못하는 작자들은 존중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말을 좀 이렇게 놓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나도 반성하지만 니들도 반성해. 나한테 존중 못 받으면 국민들한테도 존중 못 받는다는 거야. 하여튼 잘 좀 해봐요. 이렇게 의료계가 공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곽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우리는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정부 뭐 의정 활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와, 이분들이 108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그 이유는 지난 5일에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부의장을 선출했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또 이어서 상임위원까지 배정했다. 이러니까 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 해오던 레토릭이야. 21대 때도 했어요.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도 했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그때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8명 이름 막 전원 달랑 108명밖에 안 되거든 국회의원 수가. 그러니까 뭐 사인하기도 편했겠지. 다 98명이어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108명을 줬더니 이 모양은 이 꼴이네. 그러면서 그때도 똑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웃기게 말하면 웃기지 마. 뭐가 문제인데 가서 막 국회 들어가서 일하란 말이야. 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헌재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전에 검사 탄핵 그것도 곽화해버렸잖아요. 조작 이전에 조작했고 뭐 간첩이라고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막 조작하고 이랬던 거. 그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헌재에서 각하 아무 일이 없어. 괜찮아. 검사는 다 조작하고 그러는 거야 원래. 이 사람들이 민주당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헌재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죠. 예. 늘 이 헌재가 지금 현재는 보니까 국민의힘 편인가? 명색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하여튼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11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명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7명을 국민의힘이 해라. 그게 맞다. 근데 국민의힘 너희 이렇게 계속 통파하면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18대 빵을 들고 와도 너희들 할 말 없잖아.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께서요. 국회의장이라는 게 힘이 엄청 셉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 열어서 망치 두들겨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해서 국민의힘한테 빨리 짝퉁 상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원회로 들어와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와야 돼.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면 꽁만 추워. 결국은 들어올 거잖아요. 만약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제대로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18대 0으로 18개를 다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옹구성 협상하자고 할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통파하면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런 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입법하는 사람, 입법부잖아. 그런데 뭐 자기들 일을 헌재로 넘겨서 뭘 하겠다고? 이 사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격화시키는 거야. 명색이 국회의원이 말이야. 얼마나 높아 국회의원. 그런데 헌법재판관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민주당하고 우원식 의장이 나빠요. 뭐 질질 짜냐? 뭐 초등학생이냐? 이게 지금 질질 짤 일이냔 말입니다. 이냐라고 했는데 또 말을 내려야겠다고 뭐라니까 입니까? 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밖으로 뱅뱅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초등학생도 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아니냐?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막고 김건희 특검법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 그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뻔히 다 아는데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다 안다니까요. 지금 왜 저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통파하고 있대? 그러면 사탕 안 사줘서요. 그럴까요? 김건희 막으려고 특검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의 고위 관계자 최고 존엄 거기가 혹시 연관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못 해보기 안 해보려고 늦춰보려고 최대한. 그래서 7월이 지나서 통신 기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통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일 똑바로 잘해야죠. 일단 민주당은 지금 11나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7개는 양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계속 이렇게 몽리를 부린다면 18대 빵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럽니다. 오늘 24일과 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고 또 26일에서 28일은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마지노선을 딱 그어준 겁니다. 여기까지야. 그때까지 해라. 너희들. 안 하면 21대 때처럼 18대 빵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뭐 이제 고민은 있겠죠. 지금 이렇게 통을 팠는데 민주당이 사탕을 자꾸 안 줘. 그러니까 복귀 명분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11대 7이 정확하잖아요. 11대 7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더 잘 보여가지고 지난 총선 때 자기네들이 표를 더 얻었으면, 의석수를 더 가져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 등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맏형인 민주당 너희들이 일을 다 해라 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쓸데없이 통을 팝니까? 그리고 헌재로 달려갑니까?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7곳마저 내주게 된다면 진짜 입법 포기거든요. 입법 포기.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어준 사람들도 그 유권자들도 국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 물론 민주당이 뭐 마음대로 막 다 독점을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민주정당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해요.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이 하나도 안 가져가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독주하지는 않아요. 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이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7개 가지시라고. 7개 가지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양보하잖아. 그리고 정무위 같은데 국민의힘이 가져야지. 안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거 안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18대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무위원장까지 민주당이 하게 돼. 지금 자꾸 법사위원장만 지금 몽을 메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어차피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럼 법사위 안 준다니까 절대. 왜냐? 국민의힘에 주는 순간 국회가 놀게 돼. 일을 안 하게 돼. 입법을 못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잖아. 야당이 차지해야지. 그리고 지금 자꾸 국회의장 하는 정당이 왜 차지하느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장은 탈당했잖아. 민주당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여당이 맡아야 됩니까? 그것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이전에 21대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나중에 넘겨줬어. 김도비한테. 넘겨줬더니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일 않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입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뻔히 다 알면서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처럼 왜 그래? 국회의원 정도 하면 말이야. 판검사들도 있고 전부 다 대부분 행정고시하고 외무고시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던데.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고대 나오시고 지방대도 막 부산대 전남대 다 훌륭한 거 다 나오신 분들이던데 뭘. 그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머리가 뭐 나쁜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면 세대가리가 돼버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야. 정치는 합리주의야. 행정도 합리주의지만 합리적이어야 돼. 뭐든지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참 합리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목리만 부리면 어떡해. 오늘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어준의 뭐 겸손은 힘들다죠.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만약에 정무위원장 차지 안 하잖아? 계속 통파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무위원장까지 맡아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디올백 수수한 청문회를 하는데 김건희 부를 거야.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선출해가지고 정무위원회 구성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돼. 다수결이니까. 통과시켜버리면 김건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들고 한남동이든 용산이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럴 수 있다. 너희들 정무위원은 너희가 맡아야 그런 사태는 막지 않겠느냐? 라고 팁을 주더라고. 팁을. 그러면서 이 사람 재밌어. 대통령실 앞에서 경호원과 실랑이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겠답니다.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그러면 에코백 하나 들고 가면 되지. 요즘 김건희 여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에코백 아닙니까? 에코백 들고 와서 이거 전달하러 왔어. 그러면 받겠죠. 디올백에 이제 뒤었을 거야. 뭐 조그만 파우치라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되면 용산에서 국힘 너희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냐? 왜 정무위원장을 민주당한테 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를 이렇게 말이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래서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 뒤지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힘 생각 잘해야 됩니다. 물론 뭐 고민은 많겠지. 그런데 정무위라도 가져. 줄 때 가져. 줄 때. 그게 좋아. 예. 나도 누가 밥 사줄 때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준 사람이 없네. 이제 무직자라 아무도 안 사줘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내가 조선일보를 오늘 보다가 아주 좋은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김대중 칼럼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언론인이시죠. 이분 칼럼이 어떻게 볼 때 보면 가끔 읽을만 할 때가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3년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이러다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수 명맥이 끊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어제 너무 고민이 많으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건 윤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간신히 이겨가지고 자만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냉혈적 복수전을 맛봤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수를 했어요? 김대중 존경하는 이 칼럼니스트, 훌륭한 언론인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한 부분이 있네. 이재명의 냉혈적 복수전이 아니라 국민의 냉혈적 복수전이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재명이 국회의원 뽑았습니까? 당신이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잖아. 국민이 민주당에게 171석을 몰아줬고 192석을 야당에게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냉혈적 복수전이라고요? 그렇게 꼭 쓰고 싶습니까? 팩트입니까? 그 훌륭하신 분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복수전을 맛봤잖아. 국민한테 철퇴를 맞았잖아요. 누가 아니지. 윤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조언을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그가 달라져야 국힘도 달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달라집니까? 그러면서 이랬어요. 야, 이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있어.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좀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자기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정치다. 이 정치가 바로 지금 용산 윤석열 정치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마이크를 쥐는 것을 즐겼다. 국민은 정부의 장관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주연이고 대통령이 감독이고 기획 연출까지 다 맡는 방식은 그만큼 부담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한다면서도 혼자 원맨쇼 하잖아요. 그건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한테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천억씩 퍼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이 김대중 언론인의 눈에 더럽게 보인 거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마이크 잡고 생쇼를 하는 게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60년대 초반, 1962년생이니까 박정희부터 봤어. 물론 아기 때였지만 물론 저 고등학교 때 박정희가 시해당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봤는데 이런 이상한 대통령은 처음 봤어. 이 정도 되면은 서민적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서민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귀족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귀족적이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좀 천박해. 근데 이것을 김대중 컬럼니스트는 천박하다고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그냥 썼더라고요. 이제 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 관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려고 안철수 깔아앉히고 나경원 깔아앉히고 유승민이 못 나오게 하려고 룰 바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도 안철수는 나 안 나갈래요. 나 다른 더 큰 일이 있어요. 야, 더 큰 일이 뭐냐? 더 큰 일이 뭐야? 검찰청 민원실에 똥 싸는 거요? 검사가 아니니까 거기다 똥은 안 싸겠네. 의사들 휴진하니까 같이 휴진하는 거요? 휴업하는 거야, 국회의원? 나올 깜냥도 안 되는 게 나와가고 깝죽대다가 뭐 갑자기 자기는 뭐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안 나온다. 못 나오는 거잖아,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보니까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몸무게도 더 많이 빠진 것 같더라, 이 애야. 그랬어요. 뭐 갑자기 안철수 이야기를 김대중은 안 했는데. 그리고 각종 정책 발표도 소관 장관들이 나서서 하도록 해야 된다. 언론에 대통령실이 좀 제발 등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 제발
이 제목이 뭐라고요?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이 김대중 언론인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김대중 컬럼이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뭐 그만하죠. 예, 더 말해봤자 이상한 말 막말이 막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뭐 어쩌야 하니까 뭐 전혀 뭐 자기 컨셉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4.10 총선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처절한 복수였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를 국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수당을 안겨줬다. 이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